마침내 전 세계 주식시장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수요일이었죠. 뉴욕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상승세를 주도했던 테슬라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덕분에 나스닥은 그날 하루 동안에만 3.56% 크게 떨어졌고 S&P 500도 2.95% 폭락했습니다. 심지어 다우존스 지수조차도 2.58% 하락했는데 특히 다우존스 지수는 이달 12월 들어서만 수요일까지 계속 10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궁금한 것은 하룻밤 사이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최근 급등했던 대형 기술주 가운데 어느 한 군데가 파산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물가가 기대와 달리 급등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폭락했을까요? 물론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0.25% 인하하면서 내년도에 금리 인하 횟수를 시장은 4번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한 2번 정도로 줄이겠다는 것도 영향을 끼쳤고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른 것도 영향을 끼쳤지만 이유가 정말 그것뿐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수요일과 같은 급락이 수요일을 포함해서 올해 2024년도에만 4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보다는 양호했지만 갑자기 툭 떨어진 경우까지 포함하면 2024년에 걸쳐서 10번 이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상승장에서도 투자자들은 때로 급락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항상 투자자들의 마음에는 이러다 언젠가 떨어지겠지 하는 두려움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처럼 급락했다는 것은 어쩌면 그 같은 심리적 기대에 부응하면서 오히려 안도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다시 오르는 것입니다. 즉 투자시장은 경제와 상관없이 다양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때로는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죠. 자본주의의 평균적인 성장을 믿는다면 투자시장에서 항상 돈을 버는 2가지 원리,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본주의 평균에 장기 투자해라. 그리고 2번째는 지난 수요일과 같은 급락장에서도 시장에 계속 머물고 있으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투자니까 반드시 여윳돈이어야 하겠죠. 그래야 기다릴 수 있고 시장의 급락에도 계속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본주의 평균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즉 ETF가 아니라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는 다르다는 것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본주의의 성장에 평균에 투자하는 대표 지수 ETF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함께 보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난 수요일 상황도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미국 S&P 500 지수의 최근 1년 지수 흐름표입니다. 보시면 어떻보아도 한 서너 번 정도, 지난 수요일을 포함해서 서너 번 정도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4년 4월 무렵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4년 8월 달이었고요. 그 다음에 9월 초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한 4번 정도 큰 폭락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의 특징적인 것은 주가 변동성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은 금리였습니다. 초반에는요, 금리를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왜 기대와 달리 늦출까라는 것 때문에 또 물가 변동에 따른 이슈 때문에 계속 출렁출렁 거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도 내년도 금리 인하를 시장의 기대와 달리 2번밖에 인하 안 한대 라는 이야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기도 했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계속 오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 평균은 오릅니다. 물론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추세적으로는 계속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그래프도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난 수요일 날에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초반에 비하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떨어졌다가 회복될 때는 떨어지기 직전 고점 이상으로 회복됩니다. 자, 그 결과 자본주의의 추세는 계속 성장,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보는 그림은 S&P 500 지수의 5년치 그래프입니다. 자, 5년치 그래프를 보아도 마찬가지죠.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U자 곡선을 보이면서 우측으로는 계속 상승하죠. 자,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의 급락을 포함해서 보면 2022년도에 떨어지기 시작했던 직전 고점보다 오히려 높아져 있죠. 자, 이것은 5년이 아니라 10년도 마찬가지고 20년도 마찬가지고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자, 금리 변수라든지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나가는 이슈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으로 추세선은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경제. 근데 자본주의 경제는 계속 커진다, 적어진다, 계속 커지잖아요. 자, 이제 그렇다면 조금 더 변동성이 높은 민감한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 나스닥 1년치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으로 보면 되겠죠. 조금 전에 보았던 S&P 500 지수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프의 유형은 보면 2024년 4월 달에 크게 떨어졌고, 그리고 8월 달에 크게 떨어졌고, 그리고 9월 달에도 크게 떨어졌죠. 그 다음에 지난 수요일 날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도로 보면 연초의 지수와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 이후의 지수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오른쪽이 더 높죠. 그리고 이런저런 하락을 포함하면 한 10번 이상 시장에서 툭툭 떨어지는 주가가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스닥 지수를 5년치를 그려보겠습니다. 5년치를 그려보면 앞서 보았던 S&P 500 지수의 유형 그림과 거의 비슷하죠.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때 U자 그림을 그렸는데 지난 수요일 날의 급락을 포함해서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지점에 나스닥 지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우존스 지수 보겠습니다. 이 다우존스 지수는 12월 달 들어서 무려 지난 수요일까지 10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중순 이후부터 지난 수요일까지입니다. 보시면 12월 초부터 계속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달치인데요. 자, 그러면 다우존스 지수 1년치는 어떨까? 아까 우리가 나스닥, S&P 500도 1년치를 보았잖아요. 1년치 그림 보겠습니다. 자, 보면 어떻습니까?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랑 거의 비슷하죠. 보시면 지난 수요일만큼 크게 떨어졌던 곳이 몇 군데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연초보다 오히려 오른쪽으로 갈수록 떨어졌지만 다시 회복된 이후, 자, 그 지점은 연초보다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1년치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5년치는 어떨까? 5년치도 비슷하죠? 5년치 그래프도 보면 결과적으로는 오른쪽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연준에서 내년도의 금리 인하 횟수를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줄이겠다는 것은 트럼프 이후의 경제가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좋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경계하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내년 경제를 경제 둔화 없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소위 소프트 랜딩으로 전망하지만 트럼프의 확장 재정 정책을 감안하면 오히려 물가 상승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 오히려 조금 줄이겠다. 이런 뜻이기도 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금리 인하를 줄이더라도 경제가 괜찮다라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뜻이고, 결국 주가는 모든 주가 지수는 경제의 방향성대로 최종적으로는 움직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헤드라인, 기사 제목이 정말 강력한데요. 지금이 현금 가지고 있을 때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17일입니다. 12월 17일 현지 시간입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BOA,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현금 비중을 11월 달보다 12월 달에 오히려 줄였습니다. 즉 투자를 더 많이 했다는 거죠. 또한 그들이 전 세계 투자한 지역을 보면 미국에 투자한 주식 비중이 36%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요, 4,500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투자자의 최고 투자 책임자와 포트폴리오 매니저 171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이 결과를 분석한 하트넷 수석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두 번째 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있고,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투자자들의 슈퍼 강세 심리를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연준은 금리 인하를 4번, 시장이 기대하는 4번에서 2번으로 줄였다라는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33%는요,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노 랜딩, 그러니까 전혀 덜커덕거림이 없이 스무스하게 연착륙할 거야, 이것이 33%고, 60%는 경제 둔화 없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소프트 랜딩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93명은 경제 괜찮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인플레이션도 완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고, 반면에 급격한 경기 침체나 둔화, 이 같은 하드랜딩을 예상한 비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 6%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것은 이 같은 결과가 앞으로 주식시장이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컨대 캘린더 이슈라는 것이 있는데, 달력이 바뀌고, 즉 2024년이 끝나고 내년 1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024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2025년의 불확실성이 연초에 시장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문조사를 분석한 하트넷 수석 연구원 역시 현금 보유가 감소된 것, 즉 주식 비중이 높은 것은 오히려 매도 신호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결국 경제 방향성을 쫓아갑니다. 또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자본주의 평균은 항상 오를 것이지만, 그렇다고 매일같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투자 심리와 돈, 즉 수요와 공급 등의 다른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삐틀삐틀 오를 뿐입니다. 따라서 내가 투자하는 돈이 분명 여윳돈이라면 단기적인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이럴 때일수록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호흡을 길게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배당을 가진 자산이라면 그만큼 더 편안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평균은 지속적으로 오릅니다. 고맙습니다.